반갑습니다. 엄균입니다. 이게 교육과정 막바지기도 하고 이제 사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선택하면 좋을지를 고르라 그러면 계산이 엄청 복잡하고 막 룰대로 푸는 것보다는 자료에 좀 더 친숙하고 그래프 해석이 조금 더 편하고 단순함기가 좀 편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하라고 추천을 하긴 하죠. 어, 그리고 워낙 다른 과목들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워져서 차라리 고인물들 피할 거면 지구과학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지구과학 선택하면 좋죠. 근데 지구과학을 좋아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잘 있는 일은 아니라서 지구과학 재밌어요 하는 친구들이 선택하면 제일 좋고, 사실 왜냐면 과목을 즐기는 친구들이 보통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물리화학 생명은 잘 해봐서 알지만 지구과학은 잘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도리어 다들 시작점 비슷한 느낌이 강한 편이긴 하죠. 왜냐면 물리나 화학은 내신 때도 하고 미리미리 하는 친구들도 꽤나 있어서. 근데 지구과학은 보통 학원 내신에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드무니까 보통 같은 라인에서 출발할 확률이 매우 높긴 해요. 그래서 사실 선택하는 것도 있고, 내신 한 것처럼 지구과학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면은 수능 때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분위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거고, 지원은 사실 다른 원과목만큼 고이어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사실 솔직하게 분량이 막 많은 건 아니어도 연습은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거다 정도가 있고, 투는 뭐 사실 공통된 얘기긴 해요. 투도 마찬가지긴 한데 고이는 건 중요하지 않고 투는 오히려 반대로 기출을 열심히 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개념 좀 차근차근 꼼꼼하게 하고 기출 빡세게 풀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지원은 개념 빡세게 하고 기출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건 조금 단기간에 끝내야 되고 후반부에 문제 많이 풀고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죠. 너무 공부만 하는 것도 안 되긴 해요. 충분히 쉴 줄도 알아야 되는 게 좀 있어서. 왜냐면 이게 템포가 어쨌든 1년이고 지금 예를 들어 9월부터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1년 3개월인데 1년 3개월 동안의 시간이면은 15개월. 15개월이면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1년 6개월이라 치면은 진짜 군대 갔다 오는 기간이잖아. 그러면 사실 길거든요. 짧지 않거든. 아, 길어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계속 달릴 수는 없어. 그래서 적당한 휴식이 정확하게 딱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 구분이 뚜렷해야 된다를 말해주고 싶은 거지. 공부할 때 막 세게 공부하고 얼레벌레 그냥 멍 때리면서 이렇게 책만 쳐다보지 말고 1년 6개월을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사실 그거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5% 정도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5% 정도 되는 시간이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투자하는데 꽤 열심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거지. 그래야 1년을 딱 끝냈을 때 가장 행복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열심히 하는 기간, 잠깐 쉬는 기간, 열심히 하는 기간 딱 정해가면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쉴 때도 열심히 쉬고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아직 아예 쉬지 말란 말은 못 하겠어. 1년 반은 어떻게 안 쉬고 공부만 해요. 그건 절대 안 돼. 그거는 사람 죽어요. 암기가 더 중요해요. 암기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는 안 돼도 암기하면 문제는 풀리거든. 일단은 안정적인 2등급까지는 그래도 암기만으로 해결은 돼요. 근데 1등급이나 원점이 목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애는 써야죠. 그래서 일단은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라면 일단 무조건 암기가 먼저예요. 의외로 잘못되고 있는 신호는 성적이 아니에요. 성적이 안 나와요 선생님은 나랑 잘 안 맞아요 징조는 아니에요. 왜냐면 걔는 어느 순간 튀거든요. 계단형은 아니어도 요렇게 올라가는 형태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만점 쪽으로 가는 형태라서 올라가는 트리거가 어디서 잡히는지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일단 성적은 지표가 될 수 없고 생각 외로 오히려 지구과학이랑 잘 안 맞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이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딱 룰대로 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거 힘들어요. 지구과학 반대로 이렇게 룰대로 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외 사항들이 저희는 매번 나오거든요. 근데 예외가 사실 예외가 아니고 그거는 이 특수 상황에 대한 문제풀이법이었는데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계속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 때문에 화학이나 물리 하다가 지구과학 하면 조금 헤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 막 하다가 아씨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것도 룰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경험치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잘 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긴 해요. 센 수학처럼 모든 유형에 맞춰서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 돼라는 룰이 많이 넣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건 좀 힘들 거고, 그 다음에 뒤는 잘 맞는데 앞에를 우르르 틀려요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징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암기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근데 4페이지에 가지도 못해요. 4페이지 풀어도 안 돼요를 한 6달 동안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이제 이건 진짜 안 맞는 과목인데, 문제는 시간을 써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안 쓰면은 내가 이게 맞는 과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수능은 안 맞는 과목도 하다 보면 돼요. 왜냐면은 그 이상의 급을 원하는 시험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이지, 전공 선택하고 나서 그 전공이 안 맞을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 수능에 과목이 잘 안 맞는다는 사실 핑계예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성과를 못 내니까 안 맞는다고 판단하는 거지.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면 짧은 시간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빠르게 다른 과목 바꾸는 게 맞기는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룰이 또 다른 게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저를 선택하고 상담을 하시면 제가 이제 그거 도와드릴 수 있고. 컴팩트하게 끝내거나 문제를 딱딱 떨어지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냥 대충 이 정도까지 말면 되죠. 이런 느낌이면 내 수업도 좀 어려워요. 근데 딱딱 떨어지고 계산까지 해주고, 아니 이렇게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딱 손잡아주는 거면 사실 그게 나을 수 있지. 컴팩트하게 개념 끝내고. 길게 개념 끌고 간 스타일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상담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전문가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뮤에 물어본다는 완전 비추고,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근데 저나 여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나는 저 과목 바꾸고 싶은데 뭐에서 뭘로 해서 지구과학의 딴 과목으로 해도 난 상담해 준 사람이에요. 난 니네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는 게 목표인 거지, 니네가 지금 50만 받는 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닌 사람이라서, 전략적으로 다른 걸로 가겠다? 언제든 환영이죠. 실제로 몇 명 있어요. 제가 사문으로 보내서 몇 명 있어요. 실제로도. 요즘 너무 고인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우리 문제 만들 때도 계산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 내면은 사실 지구과학 실제로 해보면 안 이런데 라는 생각이 매번 들지만,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떡하겠냐 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화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이었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요즘 문제 만들 때 제일 심해요, 그게.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근데 만들 때가 제일 심해요. 만들고 서로 이제 피드백 할 때.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교육과정. 외계행성 탐사, 절대연령, 그 다음에 우주론 쪽인데, 외계행성 탐사나 절대연령은 계산이 복잡해서 그런 거고, 우주론은 이해 영역인데 그 이해를 하는 데까지 과정이 좀 헷갈려서 그걸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좀 계산으로 바뀌는 추세라서 거진 다 정량적인 계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막 복잡하게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고기 파트고, 좀 더 사고를 요하는 경우들은 오히려 요즘 자료 해석은 어렵게 나온 추세는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정량 계산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별 물리량 같은 것도 요즘은 딱딱 안 떨어지게 돼가지고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니까 이제 이상한데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좀 소요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거기서 좀 애들이 많이 헤매죠. 실제로 시험 보면은 대부분 거기서 많이 틀려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수학은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과목에 수학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들이 보통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이게 수학 안 쓰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말리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서 틀린 경우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거 정도, 아주 기초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타겟에 따라 다르. 만약에 G2는 3등급만을 목표로 하겠다, 혹은 4등급이 목표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완전 개꿀이요. 근데 그건 과탐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아니다, 난 1등급이 목표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과탐 전체가 다 꿀은 아니에요, 지금 사과탐 다 그럴 것 같아서 썩 꿀인 과목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고인물이 됐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푸는 게 아니고 한 문제를 끝까지 고면서 맞춘 애들이 보통 잘해요. 양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내 이해도가 떨어질 거고, 왜냐면 나도 어쨌든 이해할 수 있는 캐퍼시티가 있을 텐데, 그 용량을 넘어가면 당연히 이해를 못하는 건데, 계속 그 용량을 키우려고 계속 주입을 억지로 하는데 그럼 용량이 안 늘어요. 한 문제를 똑바로 이해하고 그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걸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보통은 힘들지. 그래서 사실 저는 고난도 해결할 때는 양보다는 답을 내는 연습을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고 보통 추천하는 바입니다. 나 요새 한 문제 풀 때 20분, 30분 쓰라 그래, 실제로. 지구과학을 그렇게 써도 되냐? 써도 돼요.
그럼 이해가 될 때까지 보는 거. 그러면 돼요. 내가 그러거든. 내가 한 문제 이해할 때까지는 그냥 걔만 보고 있거든. 보통 안 그러면은 내가 설명을 못 해줘요. 일정 이상까지. 상등급까지는 문제 수로 밀어붙일 수 있어. 근데 1등급까지 가는 거는 문제 수를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방금 얘기한 그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해요. 오히려.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반부에 갔을 때는 뭐 수능 직전이든 이런 친구들한테는 웬만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고민을 많이 해봐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물론 모의고사도 풀긴 풀어봐야 되겠지. 일단 이번 교육과정이 1, 2, 3, 2, 4, 2, 5, 2, 6.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6년, 7년 차니까 6개년치는 해야죠. 6개년치 교육청 말고 일단 평가원, 수능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교육청. 이 정도? 근데 평가원이 제일 중요해요. 평가원이 제시한 여러 상황들에 대한 변화,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된다. 내신 열심히 해, 내신. 무조건 내신 열심히 해. 왜 열심히 하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희 학교는 내신이 진짜 거지같이 나와서 내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공부하는 경험을 쌓으라고. 내가 몰입해서 공부하는 경험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수능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냥 나 수능 때까지 일단 쉬었다가 수능 때부터 공부할 거야.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냥. 나는 12월에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그럼 12월 되면 뭐 되는 줄 알아? 내년부터 열심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다이어트랑 똑같은 거예요. 운동이랑 똑같은 거라고. 내일부터 갈란다. 안 가? 안 가. 절대 안 가. 공부 똑같아요. 하기 싫거든. 원래 하기 싫은 거는 제일 뒤로 미루는 법이에요. 무조건. 그 경험을 쌓아가라. 내신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수능 공부하는데 감점 것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건 내가 경험했던 거니까. 경험 세계가 진짜 중요해요. 경험 세계가. 내가 그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천지차이. 그래서 열심히 해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수능 공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고3 때 덜 놀아.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강의를 스스로가 보고 평가를 내리셔야 돼요. 내 강의를 보면 제일 좋지만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걸 유기적 경걸성을 가져가는지를 이게 나랑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맞는 걸 오래 지속한다고 도움이 되진 않아요. 사람이 좋아서 보겠다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나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꼭 나를 택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무조건 강의를 틀어보시고 적어도 5분에서 10분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 과목이 아니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맞지?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래요. 1년이 긴 시간이자면 길지만 또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나의 20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모든 선택을 내가 해야 돼요. 남이 해주면 걔 핑계를 대요. 근데 내가 하면 내 핑계를 대야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만족스러운 선택이면 완전 땡큐? 아니면 편하게 바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가 선택하길 바랄게. 열심히들 하시고. 날씨 볼 때. 날씨 볼 때랑 방향 찾을 때랑 진짜 근데 방향 찾을 때 가끔 써요. 동서남북 찾을 때. 핸드폰 꺼가지고 아이 북극성 찾으면 되니까. 북극성을 찾는다. 어디 있는데 경험으로 안다. 저쯤 어디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주변에 별자리가 대충 보이니까 경험상. 보통 그렇게 찾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안 돼요. 한국에 북극성 잘 안 봐.